아이들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지속하다 보면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죠. 그렇다면 잔소리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사의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잔소리를 줄이면서도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는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필드쌤, 잔소리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정말 어린 시절 돌아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어떤 걸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잔소리로 느껴져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네, 굉장히 공감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잔소리 듣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던 말도 하고 계속하고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막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머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구나 아주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봐서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사의 잔소리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교사의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잔소리 줄이는 꿀팁 첫 번째, 짧고 명료하게 말하기입니다. 보통 어른 입장에서 아이가 권장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오래 쭉 늘려서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길게 말할 경우에는 정작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이 막 섞여버려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명료하게, 분명하게, 짧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 전에 미리 교과서를 준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교사의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얘들아, 교과서 미리 준비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어? 1교시 뭐야? 그래, 국어지. 빨리 펼쳐야지. 너는 교과서 어디 갔어? 몇 쪽이야? 얘들아, 몇 번 말하니? 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지치죠. 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짧고 명료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수업 시간 5분 전입니다. 국어책 준비하세요. 얘기하고 기다립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정적 감정을 담아서 화내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 라는 어조로 짧고 명료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책 준비해야죠. 뭔가 애걸복걸하는 거 아니고요. 중립적이고 힘이 있고 객관적인 어조로 책 준비하세요. 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교사의 말에 더 힘을 싣고 싶다면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훨씬 더 전달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럴 때 당연한 거 했네 라고 넘기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도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다 수업 시작 전에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랑 앞으로 더 재미있게 수업해 보도록 해요. 고마워요. 긍정적 피드백을 던져준다면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길게 오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짧고 힘있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잔소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줄이는 꿀팁 2번째, 질문하기입니다. 간단하게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내해 주는 것 이외에도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고 교사의 잔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아이들이 경청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경청하기로 했어요? 친구는 바라보고 귀담아 듣기로 했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 스스로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실천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런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누군가를 혼내거나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럼 학생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질문 방법입니다. 잔소리 줄이는 꿀팁 세 번째, 제대로 격려하기입니다. 잔소리 줄이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웬 격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격려를 제대로만 해주어도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일은 정말 크게 줄어들더라고요. 결국에 격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지도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격려가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기분이 좋을 때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대로 적시에 격려를 해주면 아이들 기분이 좋아서 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학교 문화를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대로 격려하기라고 했잖아요. 격려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에서 뭔가 설명하고 요청을 할 때는 짧고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대로 격려하기는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즉 격려할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아,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도 괜찮긴 하지만 좀 더 이유를 보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의미 있는 역할을 정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는 건 뭐 기본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맡은 바에 대해서 잊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칠판 좀 보세요. 진짜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근데 이 칠판 보니까 수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분리수거를 보세요. 여기가 쓰레기통이 있는 곳인지 향기가 날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쾌적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마움까지 표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반 모두가 이렇게 맡은 의미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해준 덕분에 갈수록 우리 반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반이 훨씬 더 수업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지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더 노력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기분 좋게 반응할 수 있겠죠. 심지어 시크한 고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미소를 짓는답니다. 이렇게 제대로 적시에 격려를 한다면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일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잔소리 줄이는 꿀팁 네 번째, 학급 규칙과 학급 일과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저희가 앞서 학기 초 학급 운영 영상에서요, 학급 비전 만들기, 학급 규칙 만들기, 학급 일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었죠. 아마 3월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함께 이런 정한 학급 비전, 학급 규칙, 학급 일과만 잘 만들어 두어도 사실은 교사가 잔소리할 일은 크게 줄어들죠. 다만 이렇게 함께 정한 규칙과 일과를 아이들이 잘 지키지 않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교사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또 저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에이 뭐 한두 번쯤은 안 지켜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깜빡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꾸준히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고 스스로 미션을 정하게 하고 헤어지기 전에 스스로 피드백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한다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정말 그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꾸준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학급 일과와
규칙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무엇보다 학급 일과처럼 우리 학급만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둔다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힘도 길러주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교사의 잔소리를 줄일 수 있는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법 활용을 했을 때 아이들하고 관계는 좋은 관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생활지도도 잘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